네, 돋보이는 모멘텀 속에서 이슈를 가진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그래도 조금씩은 힘을 내주고 있어요. 약세권에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찾아봐야 될까요? 지난주 이제 기후 정상회의 회담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관련돼서는 지금 많이들 재료가 많이들 좀 이렇게 식상하다 보니까 관심들 없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우리가 향후에 투자할 수 있는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주요국의 NDC,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훨씬 더 상향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바마 재임 시에 25년까지 28% 정도의 감축량을 30년까지 늘리는 대신에 50%까지 감축량을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른 EU조차 뭐 EU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각계 뭐 영국,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회담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좀 더 상향된 목표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더 강한 정책,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더 그 짧은 시간을 더 요구하는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발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 그러니까 전체적 글로벌 공조화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 대한 그 이해는 한 2050년 정도에 이제 탄소 중립을 가겠다, 탄소를 전혀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2050년 하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때까지 투자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그 이 실질적인 원년은요, 2030년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한 9년 정도 남은 시기인데, 인프라 투자는 지금부터 인프라 투자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네. 지금부터 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 그린 뉴딜에 관련된 산업도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특히 글로벌 풍력 관련돼서는 풍력 그 에너지가 글로벌리하게 차지하는 그 발전 비중이 5%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이 10% 정도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의 그로스로 본다고 하면은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와중에서 이 산업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큰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이 어떤 약간 테마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관심과 모멘텀이 주가에 다 부여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이런 산업이 정말 태동했을 때 처음에 모멘텀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다가 그 이후에는 실적이 나오는 구간부터 이제 진정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에 포커싱이 돼 있는 것이 하반기에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관심도도 떨어져 있고 주가가 좀 재미없죠. 그렇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기후 정상회의 하고 나서 오히려 철강주들이 더 갔잖아요. 아, 예.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철강 감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오히려 가지 않고 철강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 일정을 보고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봐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철강주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인데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데 그러니까요. 그 증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판가 올라가는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아이디어였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가야 할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가지 못했던 데 따른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종목을 이제 두 종목을 꼽아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대장주 뭐 CS 인드고요. 네. 일단 CS 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그 주요 고객사가 베스타스라는 그 터빈 회사인데 글로벌 1위 터빈 회사죠. 근데 작년 4분기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발주를 받았습니다. 4분기에 19년도에 가장 많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고객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주권이 당연히 CS 윈드로 이제 서서히 이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가격 경쟁, 특히 이제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가 한 14% 글로벌리하게 14%에서 13%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경쟁사가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겠죠. 저가 경쟁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지금 풍력 타워를 만드는 거에도 지금 이게 모자랄 정도로 그 해외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CS 인데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CS 인데 지금 미국의 법인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그린 뉴딜이 워낙 그 투자 단위도 세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고용 창출의 효과를 분명히 그 연결시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업체들을 물건을 들여오는 것보다 자국 내에서 산업을 하고 있고 고용 유발이 될 수 있는
업체로 아무래도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발주가 많이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CS 윈드의 미국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한층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CS 윈드는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좀 약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물론 대규모 발주라든지 아마 여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센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일단 시장에서 약간 이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게 네. 2030년, 2050년 얘기하니까 너무 길다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 이제 2분기가 지나서 3분기부터가 아마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2분기부터는 좀 구체적인 이제 계약건들이 나올 수 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산업에서 대장주는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CS인들을 뭐 당연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뭐 인프라 투자나 발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로 CS 윈드를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살펴봤고, 두 번째 종목은 또 이것에 연장되는 아이디어에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자재 업체고요. 세진중공업입니다. 네. 일단 본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그 조선 기자재 업종이고요.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 주로 벤더라, 어떻게 보면 벤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조선중공업 기자재 업종들이 퇴출이 많이 됐어요. 근래 한 2, 3년 전에 워낙 이제 안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살아남은 자의 어떤 축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본업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플랜트 모듈 사업, 그리고 LNG, LPG 쪽이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수주 베이스도 좀 다 올라오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플로터라고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면 그 밑에 받쳐주는 지지대인데 굉장히 핵심 부품입니다. 그거를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당 8메가와트 터빈 만드는 게 대당 한 150억 정도의 그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기자재고요. 중요한 거는 울산에서 지금 뭐 최근에 뉴스 나온 거, 작년에 뉴스 나온 거 이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울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울산에서 이제 2025년까지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150억 정도의 트라이플로터가 125개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세진중공업이 울산의 그 오래된 토착기업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석유공사 MOU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발주가 이게 2025년까지의 어떤 그 흐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발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물론 전체 물량에서 한 20-30% 정도만 MS를 가져온다고 해도 2-3천억 정도의 그 매출 증대 효과가 있고, 네.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울산에서 지금 25년까지 1기가와트, 30년까지 6기가와트. 만약에 그러니까 25년까지 순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4천억 가까이인데 그렇게 매출이 거기서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는 않겠지만 1기가와트에서 6기가와트까지 가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울산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만약에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걸 레퍼런스를 해서 해외도 나갈 수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업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은 좀 중소형주로는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네. 눈여겨봐야 된다. 최근에 좀 우리가 재밌는 종목들이 뭐냐면 진성 TEC라는 종목이란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 관련해서 수소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도 신고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본업이 좀 좋아지면서 지금 또 주가가 좀 새로운 네.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종목과 유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2,500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1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와, 12,500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네, 봐주셨어요. 충분히 뭐 가능한 수치라고 세진중공업. 최근에 조선주 대비 못 오르기도 했고요. 세진중공업은 또 해상풍력 관련한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보자 12,500원 또 높게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CS 윈드와 함께 또 관련한 기후정상회의,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까지 공략 좀 확인해봤습니다. 신영목 이사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